창원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7년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에 4억 원을 주고 미세먼지 등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수치를 조작하거나 하지도 않은 측정을 했다고 속여 미세먼지와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대기 측정 기록부를 작성해줬습니다. 배출업소에서는 자체적인 일부의 감시 정도만 있는데 개선이 돼서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이런 수법으로 대기 측정 기록부를 작성했다.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된 경남의 대기 측정 대행업체는 모두 10곳. 이 가운데 창원에 있는 대기 측정 업체 5곳은 의뢰받은 사업장의 무려 80%인 1,200여 곳에서 8,500건 넘게 거짓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해에 있는 업체 2곳은 3년에 걸쳐 사업장 600여 곳에서 1,700건 이상, 양산 지역 업체 3곳은 400여 사업장에서 6,800여 건을 거짓 측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MBC 경남 정영민 기자, 경남민생연구소 세미 서경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경남의 대기 측정 위반 사례를 짚어드리면서 실태를 확인하면서 출발했는데요. 2017년 한 해만 보더라도 창원과 김해, 양산 위반 사례가 총 2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경남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불독팀에서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적발된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남 지역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총 한 5,690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대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서 대기 측정 대행업체 위탁을 줘서 대기를 측정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기 측정은 보통 이제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런 물질들 한 37 정도 되는데요. 예. 이런 물질을 측정을 받아야 하고 그 대기 배출의 배출과 규모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1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 1회나 2회, 그리고 4종이나 5종, 상대적으로 적은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이어서 서경철 대표의 말씀도 들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세미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세미가 무슨 뜻입니까? 세미는 경상도 방언으로 샘이라는 뜻이고요. 새로운 미래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서경철 대표가 전 진보당 경남 도의원으로서 2011년에 경남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이야기가 샘솟듯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이 검사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주제로 다루는 이유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관련법은 이제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그다음에 환경시험 검사법이란 두 개의 이제 큰 법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법들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위반이 되었습니다. 아주 관행적으로 계속 위반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요. 그 단속을 해도 처벌을 해도 그때뿐이고 좀 지나면 또다시 또 이게 조작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게 마치 이렇게 그 환경부나 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배출업체, 그다음에 그 대행업체, 또 검경, 암묵적 관행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왔던 것 같아요. 예. 당시 감사원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상남도와 다른 데보다 더 각성을 해야 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서너 곳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경남에는 무려 10곳이 지금 허위 조작 사건으로 적발이 되었고요. 예. 2010년 당시에 경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가 17개였습니다. 그런데 60%인 10개 업체가 대기 배출 백증을 측정값을 허위 조작했다는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으면 위반하는 사업장도 덩달아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감사원 자료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창원 지역 5곳만 놓고 보면요. 2017년도 측정한 사업장이 한 1,300곳, 그러니까 의뢰받은 곳이 1,300곳 정도 되는데 네. 위반한 곳이 한 1,200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사업장 중에 8개, 9개 정도는 우리 거짓,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치를 조작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의식이 좀 들고요. 이걸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경남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경남 전체도 아주 심각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 허위 조작 사건은요, 측정된 사업장의 전체 사업장의
76% 사업장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측정 결과치 성적서만 놓고 보면은 전체 성적서의 65%의 성적서가 다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2017년 한 해에 전국 평균의 허위 조작 건수가 33.4% 있는데 경남의 경우에는 65%가 허위 조작돼서 2배나 이거 허위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이 지금 엄청난 이게 비리 온상처럼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이렇게 엉터리의 대기 측정이 나오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업체 10곳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그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행정처분이 기한은 영업정지 6개월이고요. 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데 문제는 작년 10월부터였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 17곳 중에서 10곳이 위반을 영업정지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걸 받지 않으면 이제 대경련 보존법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이 업체들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죠. 6개월을 이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받으면 된다. 예. 그런데 경남에 총 5,690곳의 사업장이 있는데 13곳밖에 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할 곳이 13곳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업체들이 없으니까 대행 업체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나 4중, 5중 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한 2,000개, 3,000개 되니까 이 업체들은 한테는 이제 그런 몇 개 안 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부풀립니다. 3배, 4배.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그것도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 대행 업체의 잘못을 창원시가 눈을 감아주려 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포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또 준비한 영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눈을 감아주려고 했다, 아니면 봐주기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창원시는 그 위탁시설에, 그러니까 창원시가 운영하는 이 위수탁시설의 이 대기 측정을 이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한테 이제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해 8월 감사원에 적발된 대기 측정 대행업체 3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측정 대행업자는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 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분 명령서에 적힌 위반 일시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취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산구가 위반도 하지 않은 기간에 위반을 했다고 위반 시기를 임의로 늘려잡아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걸 행정처분 명령서에 위반 일시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적어놓은 거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위반 시기가 2017년도로 감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성산구가 관할 경찰서에 보낸 수사 의뢰서에는 위반 기간이 2017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위반한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까?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2017년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서류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들이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일자는 2017년도에 위반 허위 성적서 발행으로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원시 성산구만 업체 3곳의 위반 일시를 3년으로 늘려잡아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는 뭘까? 15만 8천 제곱미터 터에 산업시설 등을 갖추고 분양 중인 산청 한방 항로와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A업체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산업단지의 대기를 거짓으로 측정했다. 최근 낙동강교회 환경청에 적발됐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도 맞추지 않았고 날짜도 안 맞고 그 산출한 내역에서도 모두 다 특정하지 않았고. 하지만 적발 이후 창원시가 경상남도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A업체 위반 기간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린 기간 안에 포함되는데 또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냐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영업정지 당한 6개월은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8년도부터 19년도는 위반한 사실이 없던데. 그건 이제 좋은 기간이 아니라서. 결국 경상남도가 환경부까지 질의서를 보내는 등 논란 끝에 이중 처분이 불가하다는 창원시 성산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에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창원시 성산구가 끝까지 업체 편을 들어주려 했을까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에는 창원시와 환경 관련 공공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최근까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또 있습니다. 창원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산과 마산 자원회수시설입니다.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 내뿜는 쓰레기 소각장인데 월 2회 대기 측정을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운영사들이 지난해 대기 측정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들은 비슷한 시기 창원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운영사들은 해당 측정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입찰 계약을 해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했습니다. 만약에 영업 정지가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청을 통해서 사업장한테 이게 연락이 와야 저희 사업장도 인지를 하고 정식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공식적인 건 없었죠. 그냥 우리가 이제 들리는 말로 특정팀이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뭐 뉴스에도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는 소각장 운영의 모든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어떤 일일이 하루에 뭐 일해야 되는 일과까지 저희가 보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직이 말씀드린 그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통보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그런. 게다가 2개 소각장의 2017년 대기 측정도 창원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측정했던 것으로 확인돼 소각장 운영사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네, 수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여느 지자체처럼 감사원 결과대로만 처분을 내리면 될 텐데 왜 유독 창원 성산구만 정확하게 위반했던 기간만 포함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을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위반 기간을 이렇게 늘려서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안 했던 기간에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았단 전혀 말이죠. 반응이 없었네요. 구청에서 이제 뭐 행정 실수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 위반 일시를 늘려 잡아준 게 오히려 유리하게 된 그런 꼴이죠. 예. 감사원 결과를 보면은 특히 경남 창원이 아주 독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단순히 특정 결과, 측정 결과 허위로 저겠다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를 봐주는 것이 뭐 업체끼리 뭐 봐주는 거는 관행적으로 또 하더라도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봐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가서 또 자리 보존해 이런 아주 나쁜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 일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공무원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뭐 이런 환경 관련된 기업의 이름을 걸치거나 또 뭐 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유를 해야 하고 뭐 등록 취소나 계약 해지 같은 이런 처벌이나 통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해당 사업장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걸 안다면 서로 관련 부서끼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서로 이제 이런 뭐 계약을 맺거나 뭐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들을 뭐 조례나 법을 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처벌을 받은 업체는 뭐 그 계약을 맺는 입찰 과정에서 뭐 배제시킨다든가 입찰 공고를 낼 때 뭐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안전장치, 제도적인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바로 업체들은 마치 그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항소심이 이제 7월 초에 이제 예고돼 있는데 아무래도 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1심 를 이제 작년 9월 달에 소송을 처음 제기했고요. 그다음 7월 달에 만약에 이제 항소심 패소해서 더 이상 대법원까지 상고를 가지 않는다면 10개월 동안 영업을 하게 된 셈이죠. 이건 문제죠. 이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의연한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게 환경 관련 업체가 특히 이번에 사건이 그런 것이죠. 이제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충 경고를 맞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또 영업 정지를 받아버리면은 뭐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결국엔 행정소송을 가는데 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기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기간 동안 뭔 일해도 다 기존에 일했던 것들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이제 행정처분을 내리면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지면은 이제 또 다시 영업정지 기간이 있다가 다시 또 정도 검사를 받아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거기서 또 등록 취소가 되면 또 새로 또 신규 면허를 또 모자 씌우기 위해서 내는 이런 반복적인 관행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보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그냥 순서대로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그 암묵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자체가 제대로 통보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해줘서 이제 그런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부실 수사 의혹도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거짓 대기 측정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창원과 김해, 양산 지역 대행업체는 10곳. 지자체들은 감사원 통보를 받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일제히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행정의 수사 과정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거짓 측정 사업장과 위반 횟수가 많고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까지 했지만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온 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하지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기획수사도 아니고 기획수사면 수사를 확대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과 울산지검 역시 경찰의 기소 의견을 토대로 한 달도 안 돼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고 업체 10곳 모두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지검 사례는 달랐습니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 측정 대행업체 5곳의 대표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년 동안 300여 사업장을 상대로 미세먼지나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대기 측정 성적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원과 김해, 양산 지역에서 1년 동안 2,800개 사업장에서 2만 6천 건을 거짓 측정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에게 벌금형만 선고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처리 기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면밀한 법률 적용이 없었다는 점이 관할 행정기관, 수사기관 모두에 대해서 아쉬운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법원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처분 전 소명의 기회를 얻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사례가 많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 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 10개 대행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배출 사업장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안일한 수사 관행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어 이제라도 엉터리 대기 측정을 둘러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정 대행업체에 대한 거짓,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던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벌금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관행이거든요. 이 관행을 뜯어 고치려면은 이런 이제 불독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획기적인 이런 사회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나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처벌 문제입니다. 환경검사, 지형검사법은 2006년도에 제정됐는데
올해까지 29번이나 개정됐습니다. 이게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계속 법을 그때그때마다 땜빵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처벌 문제도 역시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네. 경찰도 역시 그 봐주식 그 수사 또 뭐 검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은 뭐 손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수사를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두 분 더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요. 계속해서 뭐 부실 수사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민 기자.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17년도 한 해만 위반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취재를 해서 보니까 그 시에는 다 고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자문을 좀 구했다면 17년도만 할 것이 아니라 18년도, 19년도까지도 의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렇게 위반 시기 늘려잡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거라면 그러면 18년도, 19년도 했어야죠. 수사 의뢰했어야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행업체들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거 6개월 처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법조항을 행정처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거짓 측정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하지만 6개월 받았다는 건 이제 인체에 유해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암모니아나 일산탄소나 이런 물질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이제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 부과금을 부과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허용 기준치에 맞게끔 이제 낮춘 거죠. 합리적인 좀 의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지금 이 과정에 대해 살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째는 환경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제 환경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2017년만 알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2017년 건만 그 감사를 한 게 아니고 2018년 건도 감사를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처분을 17년만 권고를 한 것이죠. 그 환경부에서는 그러면은 정상적인 환경부였다면은 2017년 사건에 의해서 2018년, 2019년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했다는 게 저는 큰 문제가 있고요. 검찰도 문제입니다. 역시 2017년 건에 대해서 고발을 받았지만은 분명히 2018년, 2019년들에도 문제가 있는데 인지수사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정부 사건, 뭐 여수산단 사건 그렇게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원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간 끌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6개월 동안에 부정당한 업자들이 계속 계약을 유지하게 만들어진 것도 법원의 전 실수였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법에 명시적으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감사 결과 했을 때 환경부도 발표를 개선 사항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 오염 물질 뭐 이 측정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걸리면 바로 등록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 검사에 관련 법률을 보면 17조 1항에 보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또는 1년 이하의 그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영업 정지만 했던 거죠. 뭐 6개월 뭐 이런 처분. 근데 분명히 이제 등록 취소라는 이 강한 규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하겠다. 이거 아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그 대기 측정 실태 점검 정말 끝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이제 국민의 불안 해소 그다음에 이 사업장의 법 준수 그리고 현장에서 행정력이 얼마나 잘 지는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한번 저희가 감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봤던 이 주제는 봐주기와 관행 속에 당당하게 위법 행위가 계속 묻혀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19년 자체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하게 좀 물어서 끊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